네. 자, 히포는 그 짝퉁 아니죠? 히포라는 브랜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히포. 히포 몰라요? 그왜 저 그것도 하마. 좋은 거였었죠. 뭐 싸진 않았죠. 예, 웬만큼 그래도 중가 이상 정도는 됐었죠. 예, 히포. 예, 하여튼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이 그때부터 참 많았어요. 뭐 여차 그냥 동물들은 다 입 벌리고 있더라고 그때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좀 나스닥 특히 한 1% 가까이 떨어졌고요. 0.95%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와 S&P 500은 뭐 소폭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하고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보합권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상승을 했고 오늘 아침 마감한 시장에서는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신고 지수였고 특히 엔비디아가 뭐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신고가 근처에 갔는데 그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 오픈 AI에 $1,000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나타났던 벤더 파이낸싱과 유사한 거 아니냐. 벤더 파이낸싱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더 공급망 체인에 있는데 파이낸싱을 하는 리파이낸싱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오픈 AI 최대 $1,000억 투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황에 대해서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 기자님도 설명드리고 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즉 엔비디아 측 입장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은 AI 칩 수요 폭증 및 GPU 확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술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들이 베라루빈 4세대에 나오는 수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AI 인프라 설계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내심이 엔비디아에서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월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시스코처럼 고객사에 투자하고 고객사들은 자사의 제품을 구개하는 순환적 매출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은 상당히 비판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이런 거예요. 케이스가 있었군요. 예, 시스코가 그렇게 똑같이 1990년대 말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AI 혁명이고 그때 인터넷 혁명이었잖아요.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스코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주가도 폭등을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의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당시에 통신사들하고 닷컴 기업의 장비를 팔면서 동시에 투자를 하면서 파트너십 체결을 계속 해나갔어요.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나중에는 시스코 돈으로 시스코 제품을 사는 상황까지도 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걸 다시 누가 이제 끌어들여와서 이런 비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성장 부풀리기와 우려와 그리고 과도한 투자를 유발하는 상황이 좀 된다. 이렇게 계속하면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핑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틀렸다는 표현은 아니고 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 근처에 또 왔고 이 상황 속에서 지수도 많이 왔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게 지금 시스코나 엔비디아에서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사에서 대기업 하나가 중소기업에 이런 일을 벌였다. 순환적 매출 구조를 벌였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 뭐 삼성전자가 소부장 기업들의 지분을 사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실 그 기업으로부터
그 저기 재료를 사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도 사실 비슷하죠. 구조랑은 달라 구조는 보이는 게 그런데 아닌데 재무적인 순환적 구조가 되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기술 협력이라 이런 거 네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무적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픈 AI가 돈이 없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엔비디아에서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차이가 의심을 있군요.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닷컴 버블의 고점 형상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 행보를 보면서 또 삐딱하게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우려를 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핑계거리가 좀 됐다. 그래서 알고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에 시스코는 철저하게 장비를 공급했어요. 그냥.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칩을 처음에는 공급하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AI 생태계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고 제품을 직접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연결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 세계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4,200조 원 전망한다. 2029년까지 약 3조 달러 투입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반은 건설 비용, 절반은 하드웨어 쪽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력망 부담과 환경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전력망 부담, 환경 문제 뭐 이런 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당장 계속해서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자 그러고 미국의 AI의 선도 국가로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력은 어떻게 수급할 거고 그리고 뭐 환경 문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용수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것을 당장 어떻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자력이나 이런 거 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짓고 있던 거 계속 지으면 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요즘에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건데요. 젠순왕 CEO는 단기적으로 독립형 가스 터빈을 활용해 전력만 부담을 좀 줄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AI가 더 효율적인 발전 기술을 설계해낼 것이다. 즉 이 전력만 부담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설계가 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향후의 AI 시대를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시대를 가면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투자에 대해서 약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을 하니까 이런 게 또 부각이 되고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뭐 하락이 크지도 않았고요. 물론 뭐 종목 하나에 엔비디아가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2.8%가 클 수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뭐 어제도 3% 이상 올랐고 2.8%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고요. 어제 애플이 0.6%, 테슬라가 1.9%, 아마존 3%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이에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어제 연설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경제 속도는 둔화되고 있고 고용 하방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칸이 없어서 안 써왔는데요.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는데 그 단기적이라는 거에서 추가 설명을 했어요. 네. 그건 즉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다. 단기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일정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어느 순간순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식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옛날에 옐런 장관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옐런 장관은 제가 경험상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밀렸다가 이게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시장이 악재가 된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나스닥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요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표현이. 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좀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서프라이즈로 발표했고요. 내년도 2026년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분기가 회계 분기가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서 네. 이러는 건데 2025년이 이번에 끝난 거고 네. 9월서부터 2026년도예요. 얘네는. 네, 그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이 타이핑 할 때 시간에서 2.4%였는데 지금은 1% 안쪽으로 좀 줄었습니다. 네. 상승폭은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요번에 호실적이고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하느냐? AI 칩 수요 호조로가 이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지 않습니까? 범용 반도체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CEO가. 네. 범용 반도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과 낸드인데 마이크론이 먼저 인상을 했어요. 우리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제 발표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게 먼저 인상을 했거든요. 이 효과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끝나고 나서 도이치뱅크에서는 마이크론의 2026년 내년도에 칩 이익률을 50% 이상으로 초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참매물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있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51%, 코스닥 마이너스 0.25%인데요. 이거 어제 되게 장중 수급이 독특했습니다. 플러스 0.6%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도, 현물도 매도. 제가 이걸 계속 써오고 있는데 그리고 비차익 매도였어요. 그럼 시장이 약보합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오후 들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다시 현물도 사고 비차익 매수가 3,300억 들어오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 뭐 다시 반도체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1.4%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2.8% 올라서 지수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가 제가 여기 좀 죄송합니다. 요즘에 오타가 몇 개가 좀 있는데요. 조금 더 오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리가 바뀌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네네. 이렇게 맨날 타이핑하다가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타이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익숙해지면 오타 없이 하겠습니다. 네. 연간 저점 대비 50% 상승. 그러니까 연간 저점이 지난 4월에 폭락했을 때 대비는 한 50% 오른 거예요. 근데 저는 기준을 항상 이렇게 보지 않고 언론단어들은 이 약간 뭐랄까요 임팩트 있게 하기 때문에 맨날 50%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언제부터 얘기하자면은 6월 상승부터 항상 얘기를 하죠 상승을요. 그런데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저점 대비 50%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전체 시총이 그 당시에 저점이 1,880조, 2,000조 아래로 떨어져 갔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저 한 2,500조 될 줄 알았는데 2,855조.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올랐는데 이번 50% 상승의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기여했다는 거예요. 지수 상승 기여도가 삼성전자가 20%, 네. SK하이닉스가 13.9%, 합계 34%고요. 밑에 써놓은 거는 이들의 기여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 HD현대중공업 그리고 KB금융 이거 합치면은 40%예요. 얘네들이 40%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특히 코스닥도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상당히 약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미국에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벌이고 있는데 이건 뭐 시장 상황은 현상 그대로 우리가 순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의 탑픽 그것도 지수를 끌고 가는 반도체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들이 올라서 멈춰져 있는 사이에서 선순환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선순환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선순환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선순환이 되잖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엔비디아 멈춰 있는 사이에 그렇죠. 네. 뭐 마이크론. 그러면은 마이크론 올랐죠. 그러다가 뭐 그쪽 주춤하다가 지금 애플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순환이 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가봐야 되는 문제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원자력하고 전력기기가 강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즉
이쪽에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좀 나타나면서 그쪽은 조금 수급이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오르다가 플러스 1.12로 끝났고요. 우지는 플러스 16% 끝났고 BHI 4.2% 이 원자력 쪽이고요. 전력기기는 왜 안 써왔냐면 썼다가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4, 5%씩 다 떴었거든요. 네. 보니까 보합 또는 약보합이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다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써오기를 그냥 오후에는 상승폭을 다 축소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AI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서비스 쪽에서 아모센스, 폴라리스 AI, AI자 들어간 뒤에 뭐 셀바스 AI, 뒤에 AI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순환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요즘에는 제일 세요. 한미약품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올랐고 셀트리온이 어제 독특하게 9% 올랐어요. 뉴스님이 좀 봤는데 셀트리온이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커멘트들을 여러 가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어저께 9% 오르면서 이거 예전에 한가닥 하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한가닥 하던 예, 그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오르면서 플러스 0.5% 했는데 그 나머지들은 테마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조금씩 계속 오르면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승의 폭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도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다가 뭐 또 마이너스 한번 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미국 시장도 있는데 오늘은 요 설명보다도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길래 그걸로 오늘 대체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경기 사이클로 설명하면 안 된다. 경기 사이클이 아닌 AI 사이클에 달려 있다. 경기 선행지수와 주식시장과 상관성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이거 아시죠? 네. 경기 선행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실물지표는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한 거 우리 지금 한 1년 반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유동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뭐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올라오는지 뭐 이런 게 발생이 돼야지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지금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지표 자체가요. 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S&P 500 지수의 상승은 대형주 일부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 유효 주식수는 즉 주식시장의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44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수 종목의 집중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이 고점이 어디냐의 논의는 되게 심플해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엔비디아 고점만 보는 게 엔비디아 고점. 엔비디아 고점 보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요즘에 좀 나오고 있길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배당 할인 모형 있지 않습니까? 배당 성향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장에 향후에 만약에 업사이드가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긍정적으로 간다면 얼마큼 있을까를 분석하는 보고가 나왔어요. 한국과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대만, 일본, 유럽은 지난 10년 동안에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위 배당 성향을 정해놓고요. 그 중위 배당 성향을 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0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갈 때 중위 배당 성향까지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가면 우리 시장은 약 13% 상승 여력. 그리고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가면 약 32%. 32%면 말 그대로 진짜 5천 근처예요. 근처 갑니다. 이게 32%면. 일본 수준으로 가면 약 4%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의 배당 성향 개선에 따라서 공정가치 기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시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해주셨고 1번 해드렸고요. 미국 오클로가 뭔지 아시죠? 그 SMR 개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 국립연구소에서 SMR 기공식을
첫 번째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 기기요? 있고요. 기공식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기공식. 근데 요거 시장에서는 요게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 왜 제가 우선냐면 스웨덴이 탈원전 선언했던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안 되겠다,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걸로 국가적으로 이제 방침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영전력회사 바텐폴에서 SMR 개발 최종 후보로 GE 버너바를 또 나왔네요. 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웨덴에서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약 30,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스웨덴이 뭐 쓰죠? 되게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원전을 코로나가 그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국 원화로 계산된 걸 그냥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네. 32.7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 SMR 개발에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건립 타진하기 위해서 울산시청에 방문해서 입지 조건 등을 좀 협의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아마존이었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한국이 데이터 센터에 네. 전초 기지가 되겠네요. 아 그래요? 데이터 센터 계속 이렇게 쥐면 네.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 네. 그리고 고용, 여러 가지 다 그렇죠. 되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뉴스는 안 나오는데 저기 파주에 그 LG 디스플레이 단지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도 지금 뭐 건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던 구글 크롬과 제미나이의 통합, 전 굉장히 대단하다.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카카오톡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뉴스 이슈가 됐잖아요. 네. 일단 발표하자마자 카카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익 실현 매물이냐? 그런데 그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은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망스러울 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차익 매물일 것 같은데 실망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셨어요? 보도? 이 기자님? 못 봤어요. 뭐 저. 대충 보긴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텔레그램하고 비슷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이거 되게 복잡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안 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복잡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크롬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롬부터 읽어드리면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서 제미나이와 통합하면서 AI 어시스트의 중심의 브라우저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크롬에 제미나이가 내장되면서 웹페이지 요약, 정보 비교, 일정 생성 등을 하고 구글 앱과 연동해서 유튜브와 캘린더, 지도 등이 이동 없이 연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에이전트 기능을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혼자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뭘 하면은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 네. 구글 뭐 지도도 많이 보잖아요. 네. 구글 지도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크겠구나. 우리 검색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또 분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저께 들었었거든요. 방송하면서도. 네. 근데 카카오에 발표를 했어요. 15년 만에 대개편. 이프 카카오 EO를 개최하면서 AI 플랫폼 브랜드 카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보이스톡 통화 녹음과 내용을 텍스트화하고 영상 생성 공유 그리고 자동 사진 정리 등이 되고 카나나는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챙기고 대화 맥락을 파악해 적절한 에이전트를 실행한다. 그리고 채팅 탭에 챗GPT5를 아예 탑재를 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카카오맵, 선물하기, 멜론 서비스를 연결한다. 되게 비슷하죠. 사실은 되게 같은 걸 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보면은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게 10월에 한다고 그러죠. 서비스를 써보면서 우리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쓰는 날이 또 오겠죠. 이것저것을. 네. 그래서 상당히 대대적인 15년 만에 대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올 때 주가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비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또 구동이 잘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네.
약간 좀 뭐랄까 그 구글의 검색 대신 뭔가 이게 재미나 인공지능 이게 이제 합쳐진 것 같다면 이게 카카오톡은 메신저잖아요. 네. 근데 둘의 대화를 이렇게 막 인공지능이 막 요약하고 뭘 해준다는 건데 네. 그게 약간 기분이 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둘 혹은 뭐 몇몇 대화한 거를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느낌이라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자칫 그건 좀 약간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제 쓰면서 네. 또 뭐랄까요? 바뀌겠죠. 또 뭐 수정도 되고 네. 좋은 쪽으로 좀 네. 바뀌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온 상황에서는 이 말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든 이 내용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 들으면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길래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린 겁니다. 어제 이 두 네. 가지 내용이 나왔고요. 이거 역시도 상당히 발전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렇지 네.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LLM 나온 지 2년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상으로 벌써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음. 네, 그렇게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단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7번 뉴스 아까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8번 뉴스 하나 있는데요. 이라크가 전차 250대 신규 도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보고서와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일단 왜 이렇게 지금 이라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미군 및 국제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다고 하죠. 이라크에서 내년 네, 말까지.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라크에선 전력 공백을 위한 확충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라크 당국자가 연내 현대 로템 방문 계획이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유한타 정권 보고서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전차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K2 전차가 유력 후보로 대부분 거론이 되고 있다. 업무 협약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업무 협약이 이미 되어 있는 MOU가 체결된 국가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당국자들이 한국에 와서 둘러보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국가 되게 많아요. 그런 국가들이 어디냐? UAE, 이라크, 사우디, 루마니아, 모로코, 슬로바키아, 페루.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이미요. 네. 이미 되어 있는 데라서 전체 전차에서 한 30% 정도는 노후되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30%가 어느 정도냐 한 1,500대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방산. 하여튼 우리 방산이 참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대단합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그 사복 같은 거 좀 입잖아요. 그죠? 추리닝이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사복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갖고 온 뭐 이렇게 면티 뭐 이런 것들 입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드님들한테 네. 이런 거 폴로티 어. 하나 보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요즘 병장이 이렇게 야 갖고 와 이런 거 못 하나?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적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 중에 되게 많이 다니는 뉴스가 또 있었잖아요. 뭐예요? 지금 약간 제가 있으니까요. 그 병장 월급이 뭐 201만 원인데 아, 네. 맞네. 소위 월급이 200만 원이라서 맞아. 월급 더 많다. 네. 좀 이상하죠. 이상하기는. 이상하죠. 네, 그거는. 그렇죠. 자, 이제 군인들이 그래서 요즘 직업군인 하려는 사람들이 없대요. 네. 자, 하여튼 군인들도 뭐 병장 200만 원이면 살만하네. 그래 뭐. 아니 그 소위는 사실 식사나 뭐 이렇게 본인들 써야 되는 거를 쓰고 200일 거고, 그렇죠? 이게 200에서 써야 될 거고. 네. 병사는 사실 그렇게 쓸 돈 없을 것 같은데. 네오반 단체로 이렇게 좀 그 얘기는 네. 우리의 사병들에 대한 저도 병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에 대한 그 복지 뭐 이런 급여를 높다라고 설명하는 게 절대 우리는 아니잖아요. 네. 반대로 직업군인이나 직업군인이신 뭐 하사 중사 상사 이런 분이나 아니면 소위 분들은 뭐 중위로 제대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아르티샤 이런 중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도 높여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네, 얘기는. 그럼요. 맞아요. 예, 예, 그분들이 좀 높아져야 되고 예, 예. 또 그 군인들에 대한 좀 인식도 좀 너무 안 좋아. 예, 좀 이게 좀 존중하는 네. 뭐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홍철 팀장이 네. 좀 넘어졌어요. 예, 건강이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좀 아픈가봐. 예, 그래서 오늘 좀 못 오고 대신 박병창 이사님이 다시 지금 갔던 길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서 네. 지금 우리가 매일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늘 쌓이셨을 텐데 네. 우리의 이제 지금 현재 투자 지금 3천 뭐 한 400, 3,500 가까이 지금 막 갔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들, 그걸 이제 한번 좀 진지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또 최근에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서 우리 토크 콘서트 네. 예, 요것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오늘 조금 제가 PD님한테 그 사진, 그 박병창 의원님 또 급하게 오시느라고 지금 약간 숨을 고르셔야 되니까 PD님한테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어떤 사진이죠? 그 안 그래도 오픈 AI랑 이제 엔비디아랑 엔비디아 돈 갖고 지금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거 요즘에 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네. PD님 사진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 한번 어떤 보여주시면 사진이죠? 좋을 것 같은데. 네. 짤 아니 사람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 왜요? 짤을 한번 보시면은 딱 네? 아실 것 같습니다. PD님 돼요? 아,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돈 주고 오픈 AI가 아. 오그라클한테 돈 줘서 그걸로 엔비디아 GPU 산다. 걔 이 돌고 돈다. 이 형태다. 요거 요즘에 짤로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플러그를 다시 이제 자기 몸에 꽂아버렸구나. 네. 근데 저기서 이제 전기는 사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거기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가 발전도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자가 발전 됩니까 이거?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아유, 가는 길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일단 지금 오늘 뭐 특별히 이제 더 준비하신 게 있진 않을 테니까. 뭐 질문 올라온 거 답변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의 참 대화도 좋은 문호철 시간이네요. 팀장님 간만에. 질문 거 있으면은 그거 하셔도 되고요. 뭐. 네네네. 그럼 일단 저는 하나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지금 이제 쭉 진짜 사실 꽤 달렸잖아요. 이 정도 수치면 예. 굉장히 달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갈 여력 내지는 힘 어디에서 더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죠. 더 가기 위한 조건이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경험 있지 않냐, 2021년도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논리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전 세계 시장이 오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시장 밸류에 대통령의 워딩을 표현을 드린다면 정상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정상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눌린 거를 예.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있거나 좀 좋지 않았던 것들을 고쳐나가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여기 출연하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딱히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외국인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다. 네. 여의도의 분위기들은 네.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이번 상승은 주식시장 밸류의 정상화 이게 키워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냐를 보면은 약간 선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반은 마련을 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해나갈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에서 처음에 했던 게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주가를 바로 올리는 그런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본시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달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번에 할지 모르겠지만 자산 소각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한 네. 거고, 만약에 정말 그게 강도 있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일본처럼 강도 있게, 우리 일본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일본에 했을 때보다. 네. 근데 그게 강도 있게 나온다면은 그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밸류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류과세의 세율 25%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것은 주식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대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하고 시장이 이만큼 올라간다가 아니고, 우리 시장 가만히 보면 반영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 네. 될지 안 될지. 지금 저도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되면은 또 반영하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의 정상화는 정책만 갖고 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삼법 개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이 시장에 수급으로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가 그 배당 세율 정책인 네. 거고, 그 외에도 일본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좋았던 수급에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 ISA였어요. 신 ISA. 예. 원래 ISA가 있었는데 신 ISA라고 그랬고, ISA의 혜택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즉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 수급이 생기는 부분은 뭐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금이 이제 더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비판도 많잖아요. 네. 그런 어떤 기관들에 의한 자금이 들어오는 방법, 또 외부로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는 하는 유인책, 네. 이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고라는 제가 표현을 쓰지만 어떻게 시장을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더 오를 수,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신뢰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이만큼 없으면 다 왔지 않냐 이런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유인책을 써야겠죠. 다른 유인책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배당의 세금을 덜 준다.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에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네.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금에 대해서 전체 전체 종합소득세라든지 전체 세금, 한 사람의 세금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상속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뭐 그냥 여타 시간이라 갖고 제가 그냥 얘기를 막 해볼게요. 이런 생각인데, 상속세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상속세율 자체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말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희 현업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내가 상속을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이걸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세 상품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절세 상품이. 네네. 그래서 절세 상품에 돈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는 이 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그것을 못 믿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남북 대치잖아요, 남북 대치. 네.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정 리스크예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정 리스크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지정 리스크가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거나 지정 리스크 해소되는 건 우리나라의 밸류 업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지정아. 네, 이게 복합적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하나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위쪽으로 거의 다 왔다라기보다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위 배당 성향만 배당만 높이더라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배당 모형에 기반한 것들 보면은 네. 미국과 유럽 수준만 되더라도 업사이드가 32%예요. 그럼 지금 3,400이라고 치고 거기에 30%면 1,000포인트가 넘지 않습니까? 네, 4,500, 네. 4,600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도 굉장히 안에 인색했고 세금도 거기에 높았고 네. 이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후퇴하지 않고 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충분히 더 들어올 여력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절세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달려왔거든요. 요즘에 9월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난 6월부터 올라간 건 그 부분이었고 네.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조금 하다가 뭐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것 같은데 네. 9월에 요번에 달린 것은 플러스 알파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시장에 호재가 생긴 거죠. 그게 범용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5년 동안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박스피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어떤 얘기 했냐면은 대규모 운용사에 계시는 수장들께서도 2,000 떨어지면 사고 2,000 올라가면 팔지. 네. 뭐 이랬어요, 그때. 그리고 5년 이상을 지냈는데 2017년도에 2,700포인트까지 갔죠. 네. 그게 범용 반도체의 업사이클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 범용 반도체 업사이클이 되느니 만드는지에서 아직도 의심을 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요번에 반도체 업사이클이 내년에 있을 수 있다. 모건 스테인리에서도 따뜻한 겨울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네.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주식시장 항상 가봐야 되는 문제이기지만 그렇게 우리 시장에 플러스 알파의 호재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위에 업사이드가 더 생긴 거죠. 가능성이 더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상승, 우리 시장의 상승을 또 구간별로 나눠 보면 그 저기 4월부터 6월 이후 정도,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이후 정도까지는 정책으로 왔고, 예. 6월 그 이후에 이제 9월부터 올라간 거는 반도체로 왔고. 요번에 반도체에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정책 나오면서 정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아, 거죠. 네네. 그렇게 가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뜻대로 안 될 땐 시장도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이클로 간다라고 우리 시장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마냥 좋냐? 그런 부분은 또 아니죠. 외부로부터나 이런 악재가 발생하면서 단기 고점을 찍던지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약재라고 하는 건 미국 시장 뭐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요? 그런 거죠. 근데 네. 그 외국 시장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도 우리는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도 꽤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냐면은 우리 뭐 문홍철 이사님인가요? 그분이 뭐 금리 인상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네. 예. 미국이 여기서 금리 인상 기조로 어느 순간 간다. 아니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의 방향하고 시각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거예요. 네.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중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정책들이 내년도에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되고 뭐 그리고 뭐 통화에서 달러 인덱스가 어떤 움직임이 생기고 코인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은 장기의 문제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꼽아 보면 네. 뭐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AI 고점 논란은 우리가 항상 대처할 수 있으니까 논외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는 잘 모르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 7월인가에 전 세계 시장 폭락했었죠, 한번. 네, 네. 일본이 금리 금리를 갑자기 올릴 인상한다면서 것 그런 적이 같다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임금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0.5%인데 이게 1% 이상으로 딱 치고 올라가는 순간 분명히 시장에 또 한번 테트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요즘에 좀 하시던데 그 부분은 좀 걱정거리가 좀 덜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총리가 바뀌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새로운 총리는
저기 새로운 아베라면서요. 네네. 새로 들어오는 아베라면서 아베 총리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양적 왜 완화. 완화 정책이었어. 금융 완화 정책이어서 쉽지 않을 거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도 꼭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걱정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하고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 있잖아요. 네. 요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장기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야, 이건 진짜 상당히 문제다. 우리 왜 여기 저기 리번 대표 출신이신 분이 여기 김준성 오셔- 대표님. 예, 예, 네. 대표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6일 넘어가면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란 게 있어요. 그 네. 4.6. 일본의 엔화는 그때 떨어진 게 136엔까지 떨어졌죠.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그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를 임기점을 넘어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수치를 한번 적어놓고 또는 여태까지 나왔던 걸 보면서 그거 수치만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만 보시면은 네. 위험 관리를 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왜 국제수익률 얘기했냐면요. 이 국제수익률 30년물 뭐 이 10년물 국제수익률 장기 국제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 예. 금화권 채권 시장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 후유증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럽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제인데. 예예예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디폴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금융시장 디폴트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그게 계속 올라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지켜보면서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걸 보면서 지금 시장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뭐 남미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가 뭐 디폴트 나왔다 요 뉴스 나올 때쯤 되면 상당히 하여튼 글로벌 주식시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죠. 201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유럽이나 어디 남미, 예, 아시아 예. 이런 데서 디폴트 나오면 예. 그렇게 하락을 했죠.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예. 보통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생기죠. 몇 프로 정도 올라갈 때 생긴다. 이건 이제 데이터가 뭐 딱히 뭐 네, 그런 건 왜냐면은 정해진 건 없고 그때 상황 따라 또 다르니까. 자본시장의 데이터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네. 10,000원이 되게 비쌌는데 15,000원 가면 10,000원은 싼 게 되잖아요. 네. 기준점이라는 게. 우리 환율 보세요. 지금 1,439원, 1,390여 원이 1,390원쯤 하죠 지금. 전 1,400원 거의 다 왔어요, 네. 사실. 옛날 같은 난리. 예. 근데 그리고 여기 떨어지지도 않아. 네. 달러인데스가 지금 96, 9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그리고 외국인들이 막 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이만큼 샀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 연기금에서 요번에 해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해준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1,400원 근처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 빠져야 정상인데 네. 도로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 다른 이유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사준 만큼 개인들이 나갔으니까 그건 상쇄됐고 계속 나가니까 그건 네. 우리 원화 팔고 달러 샀으니까 그건 상쇄됐다고 치고 그리고 가장 근간에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9분이 안 되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화 가치는 당연히 낮은 게 훨씬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거는 네. 당연히 맞는 거고 결국은 통화 가치는 경기에 연동해서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중국 위아라도 7.11까지 떨어졌어요. 7.16에서 네. 제가 아침 방송에 그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네. 7.11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거는 이 외환 시장에서는 기저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저로 갖고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근데 그 전까지 우리 원화 가치가 낮은 걸로 우리는 정책의 문제로 예. 그리고 거버넌스의 문제로 했다면 그건 좀 해소되고 있는 과정처럼 과정에 보이는데 왜 안 오르죠? 요즘에는 정체되어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1,360원, 1,350원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할 텐데 왜냐하면 달러수도 지금 정체되어 있고 다 정체되어 있잖아요. 네. 엔화도 다 정체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좀 다른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그걸 뭐라고 꼬집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관세에 대한 협상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프라이싱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관세 협상.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관세 협상이 뭐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경제 특히 이제 수출에는 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화를 사는 거는 별로 현명치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네요. 경기적 측면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외환시장과 연관되는 어떤 협상 뭐 또는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예를 들면 뭐 10년 전 혹은 5년 전 외국인보다는 요즘 들어온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같은 10만 달러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자산을 살 때도 그렇고 예. 뭐 부동산 살 때 혹은 뭐 주식 살 때도 훨씬 더 예. 좋아 몇십 프로는 그냥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또. 예. 예. 근데 이제 환율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좀 더 들어오긴 할 텐데. 그 얘기는 제가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른 이론을 다 차치하고 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우리 원화가 더 약세가 되면 손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안 들어와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되면. 네. 근데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많이 가지 않고 오히려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수급 쪽에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 내부에서는. 네. 외부 빼고 네. 시장 내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어쨌든 뭐 아주 뭐 초단타로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저는 좀 해보는데 저는 너무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하세요. 그건 잠깐 그 희망이 맞는데 네.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 비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더 약하게 갈 것까지는 생각 안 한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같은 말인데. 네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주변에 제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분하고 한번 통화하다가 요즘에 그 상승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불안불안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좀 반응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이 불안불안하다는 이 느낌을 예. 이사님도 좀 갖고 계시는지. 불안한 느낌을 오르긴 오르는데 예.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놓고 뭐 다른 게 그렇게 올랐어요. 뭐 그런 것도 조방원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놓고는 뭐 그렇게 딱히 오른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 걱정스러운 그런 거죠. 걔들이 밀리면 나머지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 덩달아 밀리니까 그런 걱정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오르고 있었던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올랐던 종목을 현재 내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그 걱정을 하는 경우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거나 네. 오르지 못한 주식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편승하지 못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50% 수익 났어요. 네. 어느 순간에 이거 불안불안한데 좀 밀릴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보통 왜 그거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 거는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도 어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0%에서 뭐 42%, 40%에 뭐 10%는 포기하고 네. 그걸 감안해가면서 포기라기보다도 감내하고 그리고 40%에 내가 어깨에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걱정 안 한다니까요. 지금 50% 내가 올랐는데 나는 지금 5% 올랐어. 아니면 나는 현재 본전이야. 이거는 엄청 시장이 걱정되는 거죠. 그 상황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장이 곧 시작할 텐데 오늘은 올라야 되래요. 네? 그냥 던져봤습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어제 분위기하고 이렇게 전체로 보면 조금 조정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또 미국 시장이 좀 빠지긴 했으니까. 자, 마지막 질문은 그냥 농담으로 던져본 거고요. 박병희 장의사님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 시작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고 가야 되겠죠?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하셔, 근데.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